오늘은 정책 사안을 좀 언급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홍문표 의원님과 낙농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의 실패로 쌀값 폭락, 양파값 폭락,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 등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 문제를 농업 자체로 보기보다는 재정 당국의 입김에 따른 물가, 예산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농업계와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유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기와 가스처럼 정부가 직접 낙농가의 원유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최근의 물가 위주의 정책은 낙농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도 모든 프랑스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구호로 우유 가격을 통제를 과도하게 시행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낙농가가 생산을 포기하여 오히려 우유 공급이 크게 줄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낙농가의 우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비 연동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낙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낙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의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첫 단추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과거에 비해 시도당의 영향이 커지고 확대된 당원 기반을 바탕으로 경선을 더 많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뀐 체제에 적응해서 매끄러운 공천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합당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이 진행되어야 함을 각 시도당에서도 유념하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수장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민주당 조상호 전 상금 부대변인이 막말 파문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말 알박기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안보관 순국 호국 장병에 대한 한참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을,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앉힌 것은 우리 순국 성렬과 호국 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이라는 문제투성이의 위선적 인사를 광복회장에 앉혀서 광복회를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습니다. 김원웅 씨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상을 몰아주었는데 44명 중에서 43명, 무려 97%에 이르는 정치 편향적 상을 몰아주고 더구나 온갖 터무니없는 정치 편향 발언으로 회원 간 갈등까지 조장했습니다. 광복회 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인사로 광복회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 해야 할 텐데, 이번 독립기념관 감사 알박기 작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알려하지 않는다는 회의마저 듭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은 것이라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지원자는 16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 씨는 새 정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조 씨의 발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 무리한 보훈 인사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요구드립니다. 알박기, 낙하산, 보훈 인사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 순간에라도 국민에 대한 염치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 혈세를 축내어온 다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당 6.9원이 오르고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1.8%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 조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월 납부 금액도 오른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리는 중에서도 국가 부채를 무려 400조 원이나 늘려놓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무능과 아집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 같은 정권의 불리한 이슈들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밀어두면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 둘 인상 보따리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새 정권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치졸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무능으로 정권 교체의 회초리를 받았으면서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출발에서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는 조짐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선 불복 심정이 강할 것이고 또 6.1 지방선거에서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고 싶은 속내일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 불붙어 있는 이재명계, 친문계, 이낙연계 사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외부에 적을 설정한 다음 외부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반대를 계속하다가는 민심의 호된 회초리를 더 세게 맞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 국회의석을 흉기로 악용하려는 거대 야당이 아무리 길을 가로막아 서더라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믿고 더 낮은 자세로 뚜벅뚜벅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올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전세는 사라졌고 임대료는 급등했습니다. 주거 안정이 대단히 불안정해지면서 중산층과 서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손질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못 고친다고 버티는 것은 미련한 것이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28차례나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험이 모두 실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분노했고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시라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앞으로도 2년 2개월 국회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 내 여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40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왜 운운에 일으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옷 리폼을 옆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공개해서 후임 대통령 부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논란, 물러나는 대통령의 부인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을 모두 끊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고는 보통 상상이 잘 안 되는 지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면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고 또 국민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경제 정책으로 들고 나왔을 때 참 황당했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구나 했습니다. 반드시 정권 심판 받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저녁을 만들었죠. 2030 또 제조업자 많은 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알바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하는 엄마들에게 육아 도우미, 아이 돌보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아이를 더는 낳을 수 없겠구나 하는 탄식 나오게 했습니다. 이래 놓고는 출산 장려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놓고는 여성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100조 원씩 빚을 내서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금으로 땜빵 처리하면서 국민을 지속적으로 속였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이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회 열고는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까지 말을 했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경제정책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자리 정책, 출산 정책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행했던 비상식적인 것들을 인수위에서 상식적으로 되돌리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역대 최악의 부실 선거로 선거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아직도 뻔뻔하게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노 위원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노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만 탐하는 것입니까? 분노는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노 위원장 존재만으로 국민 역정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파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태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또 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을 내뱉었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일삼았던 조 전 부대변인이 어떻게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독립기념관 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입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조 전 부대변인께서는 부끄러움을 모르시나 본데 그런 조 전 부대변인한테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당장 조 전 부대변인은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저께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라 돈을 흥청망청 펑펑 썼는데 이제 곳간이 비었으니 차기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인수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했던 재정 정책을 되돌아볼 때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도 초과세수 운운하면서 선거 앞두고 무차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더니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1천조 원 넘는 국가부채를 떠넘기며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후한무치 뻔뻔함의 극치라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국민적 비판이 두려워서 전기료 폭탄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발전 원료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도 전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도입한 제도가 바로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탈원전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첫 해 109조 원이던 부채는 작년 말 14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임기를 40일 남긴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숙제를 자꾸 떠넘기고 있지만 더 이상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비판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께서 이 정권의 심판의 회초리를 치셨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국민께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때로는 양해를 구해가면서 잘못된 정책을 차근차근 올바르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4월 2일에 저희가 광주에서 호남 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호남에서 늘어난 만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특히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호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호남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또 많은 출마자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